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민낯이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초동 수사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장윤기의 성범죄에 연관성이 있는 증거는 죄다 빠뜨리거나 삭제를 했는데요.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이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 어제 특별수사단 브리핑이 있었는데 초동 수사 당시에 강력팀장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담당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물인 성인용품과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았고요. 주요 증거물을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장윤기 집 비밀번호와 차량 키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과학수사계가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장윤기 면담 보고서도 빠뜨렸고요. 팀원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통해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팀원이 분석한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고 또 불분명하다고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범죄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쓰게 하고요.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현장 영상을 삭제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누락된 서류를 검찰에 추가 송치하라는 요청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팀장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강력팀장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인 형사과장을 조사했고 오늘은 강력팀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데요. 함께 입건된 경무관급 경찰서장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네, 범행의 동기도 알아내야 될 텐데 장윤기가 범행에 훨씬 앞서서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장윤기는 여고생이 누군지 모른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건 수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장윤기가 쓰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분석했는데 숨진 여고생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흔적의 시점이 장윤기가 범행하기 훨씬 전이라고 밝혔는데요. 장윤기가 오래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단은 사건 초기였던 5월 8일 광산경찰서도 관련 정황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윤기의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될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광주경찰청을 8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건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에 윗선 어디까지 연루되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